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괴리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숨겨진 재능과 끼가 다양한 분이라고 합니다. 배우 주준영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배우 주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배우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처음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 배우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배우라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배우라는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부터 배우를 꿈꾸게 됐는지 과거를 한번 거슬러 가봤어요. 혹시 혜림 씨 주리온 백화점이라고 아세요? 주리언이요? 네. 많은 백화점 이름을 들어봤지만 주리언은 좀 처음 듣는데요. 1980년대랑 90년대 되게 울산에 엄청 유명한 주리온 백화점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경상남도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주리온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 광고를 같이 찍을 아동 모델을 섭외하는 주리온 아동 모델 선발 대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거기에 나가서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주리온 백화점 앞에서 산타 복장을 한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계시고 제가 거기 막 산타 할아버지한테 뛰어가면서 광고를 제 인생 처음으로 찍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후로부터 배우라는 꿈이 변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사진이랑 아이들 장래희망으로 이제 꿈나무 이런 게시판을 꾸며주시잖아요. 그때도 제 꿈은 항상 변함없이 늘 배우로 연기자, 탤런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 어렸을 때 그 아역 광고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기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는 경상남도 출신이신 거네요? 네. 원래는 태어나는 건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사는 건 경상남도 양산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서울 가까운 경기도로 이사를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또 경상도 분들이 뭔가 동양이다 해서 좀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원래 모델로 시작을 하셨는데 또 모델 쪽으로도 가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갖추셨는데 모델 쪽은 혹시 활동은 안 하신 건가요? 모델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건 제가 고등학교 때 2002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2002 월드컵 때 엄청 열기가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한일 합작으로 이제 한국 학생들, 10대 학생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소개를 하는 일본 10대 잡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국 학생 대표로 거기에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첫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됐고요. 그 후로는 광고로는 진라면 라면 진라면 CF도 찍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도 찍으면서 모델 활동이랑 연기 활동을 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라면 광고도 찍으시고 보니까 어디 나갔다 하면은 뭔가 대표 막 금상 이렇게 뭔가 타이틀을 좀 거머쥐시네요. 그만큼 좀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럼 일단 연기 쪽으로 지금 쭉 해오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어떤 연기 활동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연기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충무로의 작가협회에 계신 작가 선생님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촬영을 하실 때 제가 또 너무 좋은 기회가 닿아서 주연으로 처음으로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제 뮤지컬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연기라는 예술의 한 분야만 배우는 것보다 연기, 춤, 노래, 예술의 세 가지 분야를 다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뮤지컬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한 만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무대 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대학로에서 무대 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대 좀 중후반이 되어서는 나의 꿈이었던 연기의 영화, 드라마 쪽에 제가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영화와 드라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뭔가 한 길인데도 그 안에서 좀 다채롭게 활동을 네.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또 많아졌는데 네. 일단은 장편 영화 주연 충무로에서 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첫 영화 데뷔 작품이기도 한데 첫 영화 작품에서는 제가 할아버지와 손녀딸만 살고 있는 되게 날라리 10대 소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파격적으로 헤어도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염색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메이크업도 엄청 진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껌을 씹고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좀 화면 보시다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단아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날라리라고 하니까 연기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제가 아까 궁금한 게 뮤지컬 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럼 노래도 꽤 잘 부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뮤지컬과를 전공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항상 이 질문들을 늘 네. 모든 분이 다 하시는데 제가 뮤지컬과를 진학을 한 것도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뮤지컬과에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최종적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된 것도 노래가 안 돼서 아 노래는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저는 아까 이따가 인터뷰할 때 노래 한 소절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꽤 잘 부르시는 걸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노래보다는 춤에 재능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춤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춤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아파트 손동작 정도 이거 춤이라고 해도 되는지 이렇게.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좀 화려한 춤을 또 기대했는데, 그거는 제 기대와는 좀 달랐던 걸로.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매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새로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 이런 배역 좀 맡고 싶다. 이런 또 포부나 꿈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쪽으로 어떤 작품, 어떤 역할, 뭐 당연히 주어지는 네. 역할에 충실하시겠지만 좀 욕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보고 했었던 영화가 문소리 선생님이 나오시는 오아시스의 그 장애인 역할로 나오셨던 그 역할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연기를 하면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연기에 좀 더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생각하기로는 나는 삭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삭발이 이유 있는 이제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배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나는 언제든지 삭발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강렬한 역할, 인상 깊은 역할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이제 삭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신감, 열정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장르 쪽으로도 이런 장르 좀 해보고 싶다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여러 장르마다 다 이제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 매력이 있는데 제가 특히 좀 좋아하는 장르는 약간 로맨스 코미디 장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중기 씨가 나왔었던 빈센조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 보지는 못했는데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런 장르가 되게 감동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유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매력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그런 매력 있는
연기를 음.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 되게 기대가 되는 게요. 되게 딱 봤을 때는 혹시 그 배우 탕웨이 씨 닮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광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단아하고 좀 차분한 분위기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보니까 이제 장편 영화 처음 맡으셨을 때 이제 그 10대 날라리 막 빨간 머리 막 껌 씹고 뭐 그런 역할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삭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좀 강렬한 캐릭터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로맨스 코미디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좀 발랄한 역할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노래랑 춤 이런 것도 뭐 잘은 아니지만 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춤은 제가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초등고등학교에서 요즘은 예술 활동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예술 활동 중에서 뮤지컬 강사로 또 전문적인 분야로는 뮤지컬 안무 강사로 근데 제가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정말요? 네.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뮤지컬 안무를 가르치는 강사였다니. 역시 이게 파헤치고 파헤쳐 보는데 점점점 매력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말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한 전공을 가지고 계속 직업을 삼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적잖아요. 근데 연기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인생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약간 숙명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많은 연기자를 도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미 이제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성황리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바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그 연기의 매력의 맛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내가 정말 평생 직업으로 삼고 또 나의 운명으로 삼고 나의 삶의 여정으로 삼아야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동반자의 느낌으로 다들 느끼고 연기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숙명이다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음 가득히 진심을 정말 품고 있다는 게 저한테 바로 옆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또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좀 준비나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배우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또 마음을 다짐을 했었던 게 언제 그랬냐시피 요즘은 또 마스크도 안 끼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든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도 TV는 계속 방영이 되고 배우들은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배우와 연기자 분들의 이 삶은 그냥 일상 모든 생활 사람들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연기자의 장점은 은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의 계획과 꿈도 정말 지금 90이 넘게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순재 선생님처럼 저도 끊임없이 정말 아줌마 역할 그리고 또 할머니 역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모든 배역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연령대를 소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 포부와 이 진심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배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원래는 좀 활기차고 춤도 추고 이런 모습도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한번 그땐 좀 서서 네. 활발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우 주준영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아,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연기에 대한 연기를 임하는 이 자세와 이 진심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고요. 아마 이 마음이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준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새해를 앞두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대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면서 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새해부터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면서 지방시장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즉 DSR 규제의 완화입니다.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DSR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지방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지방시장의 미분양 물량 증가와 투자심리 위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은행권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출 상품을 조정 준비 중입니다. 네,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들을 준비 중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일부 중단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했으며 NH농협은행도 비대면 대출 상품과 전세자금 대출 재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상품을 조정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이 지방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이번 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왔던 소식인데요. 이 바로 부동산 이상거래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의심이 다수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 거래를 포함한 총 13,758건의 거래를 조사했으며 이 중 557건의 위법 의심 사례 433건을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빈번한 위법 행위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으로 총 7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신고 없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거나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편법 증여 사례도 주목이 됩니다. 외국인 국적의 A씨 부부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60%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용하고 일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생각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또 적발된 다른 사례로는 외국인 C씨는 기업 시설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억 6천만 원을 오피스텔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의 적발 건 중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국적 100건, 호주 국적 2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며 신규 택지, 수도권 주택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계속해서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대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하기를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화예술단의 최혜경 이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하하하 웃으면서 열정이 넘치는 선화예술단 이사장 최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하하 이렇게 웃으신다고요. 네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무용을 좀 하신다고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무용을 하게 되신 건지 이 부분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 시대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할 때 그런 뭐 소고춤이라든지 부채춤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학년에서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소질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집에서 미술을 이제 부모님께서 미술을 가르쳤는데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중학교 들어가고 할 때 방송에서 부채춤 나오는 거를 보고 제가 반에서 때를 썼죠. 제가 형제가 딸만 있다 보니까 예술하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림에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때를 써서 무용을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어렵게 그 예고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술적으로 좀 타고난 소질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술 쪽도 좀 재능을 보이셨고, 근데 이렇게 뭔가 몸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춤 쪽으로도 좀 소질이 있어서,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 무용 쪽으로 꿈을 가지셨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고에 입학하고 뭐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예고 들어갔을 때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거의 뭐 밤 9시에 문 닫고 들어가고 뭐 밤 늦게까지 연습하는 것도 부족해서 진짜 그 남들의 2배, 3배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늦게 시작하는 것 비해서 그래도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타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연습량이 네. 엄청 나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뭐 하루에 막 열 몇 시간 뭐 계속하고 뭐 이런 저희는 식인가요? 일단 그 예고는 네. 그 인문계랑 달라서 그 실기 수업 수량이 또 많았어요, 시수가. 아, 수업이 아예 그걸로 채워져 네네. 있는 거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제가 뭔가 하나를 배우고 오면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 학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고 그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학원이었었어요. 그 학원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제가 너무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습하다가 정말 그 당시에 쓰러져서 오. 네, 그 119를 부른 적도 있고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되게 네.
한번 뭘 딱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정도를 네. 걷는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평생 제가 자부하는 건 저는 FM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가 또 하나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연습량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금방 따라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이 길까지 오게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정적이시고 그다음에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이런 모습이 이야기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연습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현재는 제가 그 선화예술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원래는 사단법인보다는 주식회사를 더 먼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13년도에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분야가 그 나가는 방향은 틀립니다. 그 선화예술단은 공연 위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 선화기획에서는 그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지방에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보령축제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 저희가 조금 그 공연과는 좀 다른 분야로 뭐 기획을 한다든지 행사를 기획하고 네네 있는 건가요? 그러한 것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춤을 추다 보면 공연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무도 해야 되고 연출도 해야 되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좀 다양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수가 길어다 보니까 이제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분야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에서는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걸 관리하고 공연에서는 또 공연 위주로 해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걸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 모두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고 모든 걸 제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가적인 네네. 그런 면모가 드러나시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사업 같은 다양한 활동도 하시지만 춤도 계속해서 쭉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이제 최혜경의 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 공연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아까 이제 여쭤보셨지만 제가 대표로 있는 건 그렇게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그 학교의 겸임 교수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에 제가 많이 노크를 하고 해서 제가 그 제 이력에 이제 제가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맡고 있어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에 또 제 일을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원래 그래서 현재 무용과 관련해서 어떤 또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겸임 교수도 하시고 네. 공연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공연까지 네. 진짜 못 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고 계시지만 이 밖에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또 따로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지금 뭐 새롭게 뭔가를 이제 막 하고 싶고 이런 건 없고 저는 이제 뭐 그 지금 현재 제가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저희 그 주력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년에 그걸 지금 부활시키고자 이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부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1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아마 4월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지금 온 힘을 제가 다 쏟고 있습니다. 근데 딱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도 네네. 뭔가 목표를 세우거나 이걸 해야겠다 하면은 쭉 추진력 있게 좀 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좀 드러나는데요, 좀. 네. 보신 대로고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쭉 이렇게 뭔가 예술이 좀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이렇게 쭉 그 예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이걸 쭉 이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뭐 고충이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또 어떻게 좀 풀어 나가셨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가장 기쁜 게 제가 춤을 좋아하고 또 이 춤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수익까지 낼 수 있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뭐 생각보다 사실은 그 월급을 주는 친구들은 사실 몇 명 안 되지만 그 갤런티를 주면서 있는 친구들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되게 그 흐뭇하고 자부심도 갖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또 그들하고 같이 더불어 춤도 추고 또 저도 열심히 또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가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풀이 8분 16초짜리 한 10번 정도 추면서 살풀이요? 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춤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면서 제가 10분 정도 친다 그러면 거의 한 9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내가 또 그걸로 춤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춤을 추니까 하면서 동기부여도 받기 때문에 제가 뭐 나름 그런 식으로 제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밥을 안 먹거나 애들도 아닌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원래 사람들이 다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또 이 생업이나 생계 때문에 그걸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축복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는 것도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요. 네. 수입을 얻는 것도 너무 축복이고, 아, 너무 좀 행운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좀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계신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이것도 그래서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때 못했던 그 공연을 다시 부활시키는 점과 또 지금 제가 올해 교육 사업으로 그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제1기 수료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금 2기 모집을 이제 하는 거라 사실 등록금도 비싸고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혀 이 예술가는 문외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 K 컬처 앤 컨버전스라는 최고 교육자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술 쪽에 관심이 있거나 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잘 안 따라줄 때도 많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거기를 좀 등록하면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문화와 이제 그거를 융복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최고의 과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제 전공이 그럼 이 문화 쪽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이제 강의로는 인문학 같은 걸 넣어서 뭐 현재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조금 독보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의 김원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지금 인문학 강의하고 그다음에 AI 뭐 인문학 강의 그거 외에는 뭐 K-팝 그 한국무용 제가 2021년도에 서울시 관광재단하고 그다음에 시도 여행사라는 데를 통해서 그 무용을 그 K-팝과 함께하는 무용을 안무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 무용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뭐 라인 댄스라든지 스포츠 댄스 이거 외에 뭐 요리, 승마 모든 문화를 다 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올해는 지금 현재 15주 과정으로 했지만 사실 요새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 15주 과정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서 내년에는 1년 과정을 해서 총 22주 과정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실 것 네. 같아요. 언제 등록하면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그 4월 개강인데요. 그 1월 달 개강을 일찍 하면 조금 등록금 DC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금, 네. KRDC 소식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보시다가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등록이 그러면 가능하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오, 저도 좀 관심 생기는데 저는 좀 미래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 좀 체육 대신에 무용을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 네네. 수업으로. 그래서 그때 자이버를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좀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한번 나중에 네. 추가 등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계획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 또 포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이루셨을 때 한 10년은 너무 먼 것 같고 한 5년 후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좀 상상을 좀 해보시나요? 네, 그 제가 이제 지금 춤이 좋아서 제가 뛰기도 하고 이렇게 안무하면서 어떤 그런 행복을 느낀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저도 제 5년 뒤에 제 모습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5년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향후에는 제가 이제 물을 좋아해서 네,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서울이지만 그 바다가 조금 보이는 곳에서 저는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 로키 네, 세 식구가 좀 내려가서 제가 거기에서 나름 제 원래 꿈이었던 그 사회봉사 네, 그런 걸 하면서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뭔가 단란하면서도 이렇게 딱 생각만 해도 이 행복한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요. 뭔가 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 무용이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한국 무용도 좀 종류가 꽤 많던데 그럼 그 중에서도 다 이제 마스터를 하고 계신 마스터님이니까 좀 더 애정이 간다 하는 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그 국가무용유산 제20지로 승무이수자예요. 그런데 승무이수자가 승무만 쳐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그 한영숙류의 살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살풀이 음악이 구음과 같이 오면 정말 슬프고 또 옛날에 지금보다 더 순수했을 때는 살풀이 춤을 출 때 춤을 추면서 눈물이 나왔었어요. 감정. 내 감정에 너무 이제 몰입돼서. 그런데 저는 살풀이 춤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춤으로 재창작도 했었어요. 일명 그 드라마의 OST, 네. 뭐 인연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OST 춤을 만들어서 할 만큼 그 살풀이 춤이 좋고 또 저희가 그 한국무용에는 여러 가지 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가장 많이 추게 돼요. 그리고 뭐 의상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항상 그 1순위를 뽑는 건 그 승무가 아닌 살풀이였습니다. 살풀이. 네네. 살풀이의 그 매력은 뭔가요? 일단 음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든지 왜 저희가 그냥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걸 봤을 때 그냥 느낌으로 이것이 너무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저는 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살풀이가 좋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항상 1순위로 있습니다. 네. 또 살풀이 저는 또 잘 몰라가지고 네. 오늘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제가 출신은 네네.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뭐 그럼 마지막으로 뭐 가족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선후배분들 아니면 이렇게 무용이나 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저는 일단 뭐 저희 아빠에게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결혼을 해서는 지금까지 남편이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하고 항상 저를 참 그 명예롭게 생각해주는 저희 아들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외에 사실은 또 사람들은 의아하다고 하는데 의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다 고인이 되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저는 제 시어머니가 되셔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그 며느리지만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더불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감사하실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저희 그 예술단의 뭐 이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를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선배도. 그런데 제가 꼭 그분들이 저에게 후원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제가 앞으로 더 성심성의껏 춤추면서 또 단체를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도 내려가야 될 때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열심히 더불어 저하고 같이 춤추는 제 제자들, 또 우리 단원들 모두 해서 같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그 춤을 추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 너무 또 마지막에 제가 질문 요거를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우리 최혜경 이사장님께 춤이란 뭘까요? 그냥 저는 지금은 저랑 같이 동반하는 저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춤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이렇게 버텨오고 또 항상 그거를 바라보면서 되게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왔던 거는 분명한 것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춤은 사람들이 되게 흔히 분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마음과 같아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춤을 출 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추려고 하고 또 이 마음이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잠깐 질문하셨는데 그 사실 무용이 되게 어려워요, 춤이. 특히 한국 무용은 발레하고는 또 다르게 그 하면 할수록 어려운 춤이에요. 그러나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니까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춤이 이게 몸으로 표현해내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표현을 하면서 내 마음과 감정이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비전문가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어려운데 그걸 정말 잘 해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아함 속에 비춰진 한국의 춤과 멋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선화예술단의 최혜경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김보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의 축제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한 겨울 축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제주의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하는 축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아나운서님께서는 제주도 하면은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제주도 하면 아무래도 감귤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겨울의 제주도 하면은 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제주도에 피는 예쁜 꽃이 있죠. 아, 동백꽃?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 마노르블랑 동백꽃 감귤체험 축제입니다. 마노르블랑은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가든 카페인데요. 마노르블랑에서는 매년 동백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귤체험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특별한 동백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제주도에서 유명한 감귤과 동백꽃 두 가지를 모두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축제가 열리는 마노르블랑 어떤 곳인가요? 네, 마노르블랑은 약 4,000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카페인데요. 삼방산 근처 언덕에 있던 감귤 농장을 개간해서 카페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마노르블랑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동산과 정원에 여러 가지 꽃과 수목을 심어놔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멋진 자연 풍경과 동화 속 궁전 같은 카페가 어우러진 모습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카페 정원에서 보이는 전망도 특히 환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삼방산과 송악산 사이로 형제섬과 사계 앞바다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 사계절 내내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가면은 또 예쁜 꽃과 함께 사진도 남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이제 동백꽃이 한창 예쁘게 필 시기인데요. 동백꽃 명소 방문은 제주도에서 여행을 갔을 때 필수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백꽃 명소라고 해서 놀러 갔다가 비싼 가격에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파에 실망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노르블랑에서는 카페 음료만 구입해도 다양한 동백꽃을 실컷 구경할 수 있어요. 동백꽃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도 함께 마련이 돼 있고요.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하면 또 여러분 감귤 체험 꼭 하셔야 되잖아요. 이 감귤 체험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고요? 네, 이제 감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동백꽃을 구경하다가 감귤밭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감귤밭 입구에서 체험 비용을 지불하고 귤 따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장은 체험을 하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귤 따기 체험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바구니와 가위, 장갑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장비도 잘 준비해주고 귤 따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니까요. 걱정 없이 가셔서 체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따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바구니 크기만큼이지만 귤 따기 체험을 하는 중에는 시식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방법은 잘 모르고 제가 옛날에 감귤 한번 체험하러 갔었는데 저는 일단 초록색이 아닌 걸 이제 찾고 그다음에 살짝 주황빛이 돈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러면 그냥 바로 따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큰 것보다는 크기가 작은 것들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야지 이제 수분감이 적어서 당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귤 따러 가시는 분들 이제 귤이 크다고 무조건 맛있고 좋은 게 아니니까 작은 귤도 이제 주목하시면서 잘 따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귤을 다 따서 가져가면은 바로 이제 가지고 집에 갈 수 있게 봉지에 담아서 주십니다. 또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택배로도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방문하면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체험 중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가져갈 배는 좀 이따가 남겨두고 따면서도 막 먹으면은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비용이 궁금한데요. 이 축제 참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아동 3,000원이고요. 카페에서 1인 이름료 구매 시 입장료는 면제됩니다. 감귤 체험은 바스켓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1kg 통은 7,000원, 2kg 통은 10,000원입니다. 카페를 이용했을 경우에 감귤 체험 비용은 4,000원 할인이 되고요. 체험 후에 카페를 이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4,000원 할인이 됩니다. 제주도에 감귤 체험이 가능한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금액에 동백꽃과 감귤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니 방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동백꽃도 구경을 하고 감귤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축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것도 꼭 체크를 하고 방문하실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하나요? 네, 마노르블랑 동백꽃 감귤 체험 축제는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겨울에 또 연말이고 연초고 이렇게 휴가를 잡으실 때 많이들 제주도 가시잖아요. 이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이곳을 가는 방법도 혹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주공항에서 가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0-1번 버스가 한 번에 오는 버스기는 한데요. 이제 도보로 30분 정도를 걸어야 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보보다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철에 여행 가시면은 제주도 많이 가시는데요. 꼭 가셔가지고 동백꽃도 보고 감귤 체험도 하고 일석이조로 즐기고 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김보경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찬절 연휴도 잘 보내셨을까요? 남은 연휴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